이번 시간에 우리 네트워크 및 인터넷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및 인터넷 얘를 이제 실행할 때는 우리가 이제 시작에 설정에 찾아간 다음에 거기서 네트워크 및 인터넷 얘를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실행부터 시켜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시작에 이제 설정 얘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설정창이 이렇게 이제 뜨죠. 그때 지금 이곳에 보면 네트워크 및 인터넷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및 인터넷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표시가 된다고요. 지금 이곳에서는 내 컴퓨터에 현재 이제 설정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본 네트워크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하거나 네트워크 설정 사항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네트워크 및 인터넷이라는 곳이요.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및 인터넷이라는 곳은 현재 설정되어 있는 내 컴퓨터에 이제 설정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네트워크 정보를 이제 확인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상 그런 것도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이제 네트워크 및 인터넷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보니까 우리 이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컴퓨터에 랜카드를 싹 다 이제 설치를 해요. 이 랜카드라는 게 우리 이제 어댑터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내가 만약에 컴퓨터를 이제 새 거를 사서 내가 인터넷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컴퓨터 뒤에다가 인터넷 선을 꽂아야죠. 그 인터넷 선 꽂는 그 카드가 우리 이제 랜카드라고요. 그 랜카드가 있어야 우리가 인터넷 선을 꽂아서 컴퓨터에서 이제 인터넷을 하거나 네트워크를 이제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랜카드를 전부 다 이제 설치해주고 그렇게 물리적인 연결을 전부 다 이제 마친 다음에 각 컴퓨터에서 지금 우리 네트워크 및 인터넷 이곳으로 이제 찾아가요. 찾아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를 이제 설정해 줘야 우리가 인터넷을 쓰고 네트워크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컴퓨터에서 유선이 됐든 무선이 됐든 그런 이제 네트워크 연결이 이제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설정된 그 네트워크 환경에 맞춰서 자동으로 네트워크에 연결을 이제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용자가 인터넷도 가입이 돼 있어요. 인터넷 서비스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각각 이제 컴퓨터에서 인터넷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트워크에 이제 모여있는 그런 모든 컴퓨터가 하나의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도 우리가 이제 구성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만약에 핸드폰 데이터를 다 썼어요. 해서 인터넷이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데 내 핸드폰에서 내 스마트폰에서 핫스팟 그 기능을 이제 열어주게 되면 내 친구가 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할 수가 있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트워크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대 컴퓨터가 있는데 그때 딱 한 대의 컴퓨터에 만약에 이제 인터넷이 연결돼 있다. 그러면 이 컴퓨터를 통해서 다른 컴퓨터들도 인터넷에 연결을 시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 연결 공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설정에 네트워크 및 인터넷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쭉 뜹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자, 맨 처음에 보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 상태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여기서는 내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그 상태를 시각적으로 이제 표시를 해줘요. 지금 여기서 네트워크 상태가 뭘 얘기하냐? 우리 설정창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 지금 이 부분이 우리 네트워크 상태 그걸 이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연결됨이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네트워크에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거 얘기예요. 지금 제 컴퓨터는 이제 유선으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블루투스가 됐든 무선 랜이 됐든 그런 게 이제 설치가 됐어요. 그런 걸로 만약에 연결이 돼 있다면 지금 이 위치에 우리 이제 와이파이다 아니면 비행기 모드다 아니면 모바일 핫스팟이다 그런 게 이제 추가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 사용량이라고 있죠. 이 데이터 사용량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직전 30일 동안 지금 얼만큼 이제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그 내용이 이곳에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해서 최근 30일 동안 데이터 사용량 요것도 이제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한도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한도 입력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제한 유형이다 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월간 이제 얼만큼 쓰게끔 그렇게 이제 설정하겠다. 그렇게도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매일마다 이제 얼마만큼만 쓰도록 하겠다. 아니면 매주마다 얼만큼의 양만 쓰게끔 하겠다. 아니면 한 번에 이제 얼만큼 쓰게끔 하겠다. 아니면 제한 없음. 이렇게 우리가 제한 유형을 우리가 선택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매월 다음 날짜에 다시 설정. 그게 있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월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월 며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할 건지 그걸 이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28일까지 그렇게 이제 나오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 제한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단위도 나오죠. 그때 데이터 제한을 얼만큼을 할 건지 몇 메가바이트를 할 거냐 아니면 이 단위를 바꿔서 몇 기가바이트를 이제 제한할 거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데이터 제한 크기를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 사용량에서는 최근 30일 동안 내가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 사용량이 이제 나타나고요. 그리고 현재 연결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도 이제 표시를 줘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도 실제로 이제 제한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윈도우가 우리 이제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한 유형 요것도 이제 설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매월 다음 날짜에 다시 설정이라고 해서 매달 이제 며칠마다 그렇게 할 건지 그것도 이제 지정할 수 있었고 데이터 크기 제한도 우리가 할 수가 있었죠. 그때 데이터 크기를 이제 우리가 쓸 때 메가바이트 단위로 아니면 기가바이트 단위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 이더넷이라는 게 있어요. 이더넷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쫙 뜹니다. 그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네트워크 프로필 유형을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나오죠. 해서 공용 네트워크라는 것도 있고 개인 네트워크도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지정을 이제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데이터 통신 연결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 네트워크에 데이터 사용량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데이터 제한을 설정하겠다 이게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아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 사용량이라는 거 그걸 이제 클릭했을 때 그곳으로 이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IP 할당이다 그리고 DNS 서버 할당이다 해서 여기 보게 되면 지금 DHCP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링크 속도다 그리고 IPv6 주소다 IPv4의 주소다 그리고 이제 기본 게이트웨이다 그리고 DNS 서버다 그리고 제조업체의 설명 드라이버 버전 물리적 주소 MAC 주소하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IP 할당하고 DNS 서버 할당이 지금 현재 자동으로 되어 있죠. 그 옆에 보니까 우리 이제 DHCP라는 그 말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이 DHCP가 뭐라는 거냐? 이 DHCP라는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쓰고 계세요. 컴퓨터에서도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DHCP로 대부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도 이 DHCP를 전부 다 쓴다고요. 내가 만약에 이제 커피숍에 갔어요. 커피숍에 가서 커피숍에 있는 그 와이파이를 내가 이제 잡아 쓰죠. 그럼 이제 인터넷이 된다고요. 근데 인터넷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스마트폰이 됐든 PC가 됐든 이런 곳에 IP 주소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IP 주소를 설정해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이제 와이파이를 잡으면 그 커피숍에서 내 스마트폰에다가 IP 주소를 이제 자동으로 이제 할당해 준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커피숍 가서 제가 이제 와이파이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번 주소를 이제 받아서 내가 이제 썼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찾아가서 내가 또 와이파이 또 잡았습니다. 그때 또 1번 주소예요? 아니죠. 1번 주소일 수도 있지만 1번 주소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접속을 할 때마다 자동으로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해 주는 게 우리 DHCP예요. 그래서 우리 이더넷이라는 곳에서 우리 이제 네트워크 프로필이라는 것도 있었고 데이터 통신 연결이라는 것도 있었고 우리 이제 IP 할당이라는 것도 있고 DNS 서버 할당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이더넷에서 링크 속도가 됐든 IPv6 주소가 됐든 IP 주소가 됐든 아니면 기본 게이트웨이가 됐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밑에 거는 우리가 확인만 할 수 있는 거고, IP 할당이 됐든 DNS 서버 할당은 우리가 보통 이제 DHCP 자동으로 이제 우리가 주소를 받아 쓰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수동으로도 이제 설정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 통신 연결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 사용량 그 제한 여부를 이제 설정한다 그랬죠. 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통신 연결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봤던 이 데이터 사용량 이곳으로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VPN이라고 있어요. VPN 얘는 우리가 이제 VPN 얘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VPN 연결할 거야 말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VPN이 지금 없어요. 없으니까 VPN을 이제 추가해라 그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해서 우리가 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VPN 연결을 이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VPN에서는 VPN 연결을 이제 설정하는데 여기서 이제 VPN이 도대체 뭐냐? 이 VPN이라는 거를 우리말로 하게 되면 가상사설망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상사설망이다 그 얘기는 얘는 이제 가상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가짜인데 진짜처럼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이 VPN 가상사설망이라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서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산입니다. 그때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내가 이제 기밀 문서를 이제 전달해 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기밀 문서가 담긴 그 봉투를 들고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가면 되겠죠. 근데 서울에서 이제 부산 가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도 되고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택시를 타고 가도 됩니다. 근데 그런 이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면 가는 도중에 타인과 이제 접속을 피할 순 없죠. 다른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도난당할 수도 있어요. 해서 그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안전을 이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이진 않지만 가장 좋은, 가장 안전한 그 방법은 서울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지하 땅굴을 파는 거예요.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이 지하 땅굴을 이용해서 부산까지 가서 이제 그 기밀 문서를 전달하는 겁니다. 얘는 내가 판 그 지하 땅굴이기 때문에 남들은 이제 이런 땅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타인과 접촉이 일체 없이 가장 안전하게 그 기밀 문서를 우리가 이제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비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갈 때 내 개인 차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가게 되면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휴게소 같은 데 들리지 않고 그냥 이제 한 방에 가버리면 타인과의 접촉은 일단은 피할 수가 있잖아요. 해서 그나마 기밀 문서를 이제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컴퓨터로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기밀 문서를 보낼 거예요. 근데 이 인터넷이라는 거는 나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도청이 됐든 위조가 됐든 변조가 됐든 그런 거에 이제 위험성이 있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해킹을 당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서울 회사부터 시작해서 부산 회사까지 전용선을 직접 이제 1대1로 그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연결을 시키면 이 전용선은 내 거기 때문에 나만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달을 해주면 안전하게 이제 전달이 될 겁니다. 근데 서울 회사부터 시작해서 부산 회사까지 내가 이제 전용선으로 1대1로 그렇게 이제 연결하기는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인터넷망에서 터널링이라는 그 기술과 우리 이제 암호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암호화된 그런 이제 터널을 1대1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기밀 문서를 보낼 때 이 터널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전달되는 이런 데이터는 외부에서 이제 엿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상대방한테 이제 전송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서울부터 이제 부산까지 1대1로 전용선으로 이제 우리가 망을 이제 구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터널링이라는 기술, 그리고 암호화라는 그런 기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진짜는 아니지만 가상으로 1대1로 이제 전용선으로 이제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이제 가상사설망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가상사설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망, 공중망을 이제 사용해서 사설망, 얘를 이제 구축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통신망을 보고 우리가 가상사설망이다, VPN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프록시라는 것도 있어요. 프록시,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자동 프록시 설정하고 자동으로 이제 설정 검색을 할래 말래 그런 것도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록시라는 걸 이제 사용할 때 그때 이제 자동으로 할 거냐 아니면 수동으로 이제 할 거냐 그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록시라는 곳에서는 프록시를 사용할 거야 말 거야, 그리고 또 자동으로 할 거야 수동으로 할 거야 그런 것들을 이제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록시라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냐? 이 프록시라는 거는 PC 사용자랑 인터넷 그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이제 서버를 보고 우리가 프록시 서버다, 프록시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러면 이 프록시라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우리가 인터넷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PC를 가지고 이제 인터넷 세상으로 나가요. 나가서 이제 특정 서버랑 이제 접속을 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겠죠. 이렇게 이제 주고받고 하게 되면 이 서버는 내 IP가 뭔지, 내가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알 수가 있다고요. 내가 이제 집을 하나 사더라도 반드시 어디를 거쳐 가야 돼요? 우리 이제 부동산이라는 곳을 거쳐서 가죠. 왜? 집을 이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그냥 서로 만나서 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 그런 것도 안 주고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부동산을 거쳐요? 우리가 이제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 그거랑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중간에 이렇게 이제 프록시 서버라는 거를 여기다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컴퓨터를 가지고 내가 인터넷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나는 항상 누구를 거쳐 가야 돼요? 이 프록시 서버를 거쳐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인터넷 세상으로 나갈 때는 누구의 주소를 가지고 나간다? 이 프록시 서버가 가지고 있는 그 주소, 그걸 가지고 이제 인터넷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서버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데이터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다? 아, 이 프록시 서버가 그 데이터를 요구했구나. 그것만 알지 나의 정체가 뭔지 그런 거는 아예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외부에서 이 서버가 내 컴퓨터, 이 컴퓨터를 이제 우리 해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IP 주소를 이 서버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왜? 인터넷 밖으로 나갈 때 누구 주소 들고 나갔어요? 우리 이제 프록시 서버에 그 주소를 가지고 나갔죠. 나갔기 때문에 얘 주소만 알지 나의 IP 주소는 모른다고요. 알 수가 없다고요. 해서 이 프록시라는 거는 PC 사용자와 우리 이제 인터넷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중개자 역할을 이제 해주더라. 그리고 중간에서 이제 해킹을 할 때 이 프록시 서버 때문에 할 수가 없죠. 해서 중간에서 방화벽의 역할 그런 것도 이제 해주고요. 그리고 캐시 기능도 제공한다 그랬는데 이 캐시 기능이 뭐냐? 내가 만약에 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네이버에서 어떤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누구한테 시킨 거예요? 이 프록시 서버한테 시킨 거죠. 그러면 프록시 서버는 그 내용을 이제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다가 그 인터넷 세상으로 나가서 얘한테 이제 접속해서 그 검색 결과를 다시 얻어옵니다. 얻어오면 그 검색 결과도 이 프록시 서버에 이제 저장이 됐다가 그 내용을 이제 사용자한테 나한테 이제 준다고요. 근데 그 다음날 내가 똑같은 거를 또 똑같이 이제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이 프록시 서버에 어제 검색했던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얘한테 다시 물어보고 그 검색 결과를 다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던 그 검색 결과를 그냥 바로 준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접속할 때는 얘랑만 이제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중간에서 검색했던 그런 내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장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보고 우리가 이제 캐시 기능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쉽게 얘기하게 되면 내가 이 컴퓨터를 가지고 네이버에 이제 접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이제 우리 프록시 서버로 이제 전달이 될 거고, 그 프록시 서버가 인터넷 세상에 나가서 네이버가 어디지? 막 찾아요. 찾아봤더니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네이버 그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이제 가지고 올 거예요. 가지고 와서 프록시 서버에 이제 저장을 했다가 그 내용을 이제 사용자한테 전달해 준다고요. 근데 이 PC를 이제 사용하는 사람도 똑같이 이제 네이버에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나 네이버에 접속할 거야. 그리고 이 프록시 서버한테 이제 전달하겠죠. 전달하게 되면 이 프록시 서버가 네이버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나가서 네이버 어디있지 다시 찾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프록시 서버에 이제 저장되어 있던 그 네이버 내용을 그냥 얘한테 바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캐시 기능 얘를 이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검색도 할 수가 있다고요. 요런 게 우리 이제 프록시라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록시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전화 접속이라고 있어요. 이 전화 접속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전화 접속을 연결을 이제 설정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해서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전화 접속을 하기 위해서 새 연결을 이제 설정할 거야. 그걸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화 접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인터넷을 쓰면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대부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화 접속은 전화 접속 연결을 이제 설정하는 곳이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보게 되면 고급 네트워크 설정이라고 있죠. 이곳을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떠요. 그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맨 위에 네트워크 어댑터다라고 해서 이더넷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이제 사용할 거야 말 거야. 그것도 우리가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기타 설정이다라고 해서 지금 맨 위에 고급 공유 설정이라고 있어요. 내가 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고급 공유 설정 이곳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네트워크 검색 얘도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파일 및 프린터 공유 얘도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만약에 내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랑 같이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어요. 회사 같은 데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랬을 때 다른 컴퓨터에서 내 컴퓨터를 검색할 수 있게 할 거야 말 거야. 그걸 이제 껐다 키는 거예요. 그리고 파일 및 프린터 공유라는 거는 내 컴퓨터에서 내가 이제 공유해 놓은 파일이 됐든 프린터가 됐든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거야 말 거야. 그걸 이제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하드웨어 연결 속성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름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설명이다, 물리적 주소다, 그리고 상태다, 최대 전송 단위다, 그리고 집계 링크 속도다, DHCP 사용이다, DH 서버다 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정보들 옆에 보니까 복사라는 그 버튼도 있죠.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클립보드에 이제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네트워크 초기화라고 있죠. 얘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우리 이제 초기화 상태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네트워크 초기화를 지금 다시 설정할래? 그거 이제 물어봐요. 해서 초기화를 할 거야 말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지정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초기화라는 걸 이제 하게 되면 네트워크 어댑터를 싹 다 이제 제거한 다음에 다시 설치를 해요. 다시 설치하고 네트워크 구성 요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싹 다 이제 기본값으로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해줘요. 그게 우리 네트워크 초기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관련 설정이다라고 해서 윈도우 방화벽이라는 게 있죠. 내가 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윈도우 보안이요. 윈도우 보안 앞에서 배웠었죠.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 이곳으로 이제 찾아와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 여기서는 방화벽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런 것들 하나를 눌러서 우리가 들어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정도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인터넷 옵션이라고 있죠. 인터넷 옵션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인터넷 속성 그 대화 상자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검색 기록이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검색했던 그런 기록들을 삭제할 거야 말 거야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안이다, 뭐 개인정보다, 내용이다, 연결이다, 프로그램이다, 고급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끔 인터넷 속성 그 대화 상자가 이렇게 이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 고급 네트워크 설정 이곳에서는 네트워크 어댑터를 쓸래 말래 그 사용 여부를 이제 설정할 수 있죠. 그리고 고급 공유 설정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네트워크 상에서 내 컴퓨터를 이제 검색할 수 있게 할 거야 말 거야 아니면 파일 및 프린터 공유 내가 공유한 그런 이제 파일이나 프린터를 다른 사람들이 이제 쓰게 할 거야 말 거야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사용 여부를 이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드웨어 및 연결 속성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름부터 시작해서 설명이다. 그리고 물리적 주소다. 상태다. 최대 전송 단위다. 링크 속도다. 그리고 이제 DHCP에 관한 것도 나오고 IP 주소에 관한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기본 게이트웨이다. DNS 서버 및 우리 이제 도메인 이름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이름이다. 범주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싹 다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다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 초기화하고 나오죠. 얘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어떻게 해주는 거? 초기화 시켜주는 거. 해서 우리가 네트워크 초기화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 네트워크 어댑터를 싹 다 이제 제거를 합니다. 기존에 있던 거를 제거한 다음에 다시 설치를 해줘요. 다시 설치하고 네트워크 구성 요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싹 다 이제 기본값으로 설정해주는 게 우리 이제 네트워크 초기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윈도우 방화벽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우리 윈도우즈 보안의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 이 창이 자동으로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인터넷 옵션이라는 것도 있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우리 화면상에 인터넷 속성 그 대화 상자가 실행이 됐습니다. 이 인터넷 속성 이 대화 상자에서는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그런 이제 환경을 우리가 설정도 할 수 있고 변경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그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는 네트워크 및 인터넷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뭔지 할 수 없는 게 뭔지 그걸 이제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및 인터넷 이곳에서 뭘 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정확하게 정리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